없어. 새로운 아이폰이 선보일 때마다 대중들의 평은 재미없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다소 아쉬운 비평을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호평 속에서도 늘 재고가 없어 2차 물량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놓일 정도로 아이폰의 인기는 늘 상당했습니다. 이번 16 시리즈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14 프로를 사용하던 유저로서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가 정말 비판만 받을 스마트폰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6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 기능인데요. 우선 기존 광각 렌즈에만 4800만 화소가 들어갔었지만 이제 초광각 렌즈에서도 4800만 화소가 들어가게 되어 전작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접사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16 프로의 사진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쓰던 14 프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4 프로는 HDR4를, 16 프로는 HDR5를 지원해서 더 밝은 곳에서의 차이는 보이지만 큰 화질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작 15 시리즈 맥스에서만 들어갔던 5배 광학중 옵션이 16 시리즈로 들어선 후 프로 모델에도 탑재되어 맥스와 프로 간의 급 나누기도 어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진과 영상들을 기본적으로 망원 렌즈로 줌을 땡겨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선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새로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인데요. 전원 버튼 아래에 위치하여 카메라 기능의 대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다소 아쉽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적응을 다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하여 카메라 버튼을 사용하려면 살짝 애매한 그립으로 잡아야 하며 가장 불편한 부분은 촬영을 하려면 힘을 줘 물리 버튼을 눌러야 촬영이 되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 때 스마트폰이 흔들려 사진과 영상이 흔들린 채 시작되더라고요. 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사파이어 글라스 재질로 제작되어 애플의 정품 케이스가 아니면 다 뚫려서 출시하고 있기에 완벽한 보호를 하고 싶다면 정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굉장히 아쉽습니다. 추가적으로 4K 120프레임을 지원하게 되어 4K 해상도에서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촬영을 한 후 사진 앱에서 새로 생긴 속도계 아이콘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16 시리즈부터 AR 코팅이 들어갔다는 애플의 발표에 정말 환호를 했었는데요. 야간에서 광량이 많은 물체를 찍었을 때 달라진 점이 크게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새로운 사진 스타일도 꽤나 재밌는 부분이었는데요. 촬영을 할 때에도 조정이 가능하고 후보정도 가능하게 되어 색감을 자주 건드리신 분들은 꽤나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작인 15 시리즈는 아이폰 최초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여 굉장한 무게 감량에 성공했지만 심각한 발열 문제로 인해 재설계에 들어갔는지 187g의 무게에서 199g으로 12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14 프로를 사용하던 저로선 굉장히 가볍다라고 느껴졌는데요. 14 프로와의 무게 차이는 고작 7g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확실히 체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에 같은 14 프로를 사용 중인 여성분에게도 물어봤는데요. 훨씬 가벼워. 너무 차이나. 탄소가 붙었어. 얘는 무리가 별로 없고 얘는 14 프로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약간 아쉬운 그립감이 느껴졌지만 확실히 티타늄으로 바뀐 뒤 가벼워진 무게와 더 라운딩 처리된 마감 덕에 그립감도 매우 좋게 느껴졌습니다. 전작보다 무게가 늘어난 만큼 전체적인 사이즈도 커졌는데요. 0.2인치 더 커진 디스플레이와 더 줄어든 베젤 덕분에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무게가 더 증가했지만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크기가 더 커진 만큼 더 커진 배터리 용량인데요. 14 프로를 오래 사용한 이유도 있겠지만 전 늘 짧은 배터리 타임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있었는데요. 이번 16 프로는 더 발전된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전작인 15 프로는 3274mAh, 이번 16 프로는 3582mAh로 9.4% 증가했으며 더 발전된 칩셋 덕분에 더 긴 배터리 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일상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침 9시에 완충된 상태에서 평소처럼 휴대폰을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39%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롤토체스 2판하고 샤워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20%가 남아 충전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배터리를 많이 갉아먹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시간 플레이가 가능했기에 개인적으로 올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시리즈 15부터 강제로 들어간 C타입 포트의 존재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어느정도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오히려 그립감, 배터리 타임 등 실생활에 더 유용한 기능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추후에 사용하게 될 애플의 AI를 보다 더 원활하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보다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애플은 이번 아이폰에 TSMC 3nm 2세대 공정이 들어간 A18 프로 칩셋을 선보였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3337점, 멀티코어 점수는 8218점으로 전작 대비 10%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AAA급 게임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추후 애플의 AI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진 것 같은데요. 한국어는 내년에 지원 예정으로 하루빨리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비약적인 업그레이드를 갖게 되었는데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14%대와 동일한 155만원으로 가격 동결은 정말 다행이지만 아직도 기본 용량이 128기가인 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256기가도 아쉬운 용량인 요즘 시대인데 프로라는 이름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만큼 용량의 크기도 커지는데 아직도 최소 용량이 128기가인 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6 프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많은 변화점들이 꽤 눈에 띄더라고요. 카메라 기능의 향상, 더 커진 디스플레이, 배터리 타임의 증가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128기가의 최소 용량, 카메라 고스트 현상과 같이 아쉬운 부분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슬슬 교체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종훈이었습니다.